대회의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새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정장을 단정히 매만지며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긴장감은 공기처럼 퍼져 모두의 어깨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임원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는 한성그룹의 회장 한기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앞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의 존재만으로도 이 자리는 얼음장 같았죠. 첫 번째 지원자가 입장하자 회장은 시선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대답 하나에도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면접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회장은 단 한 줄의 메모만 남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냉정함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지원자가 지나가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가까워질 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젊은 여성이 입장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서연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셔츠와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서연, 한서연 이름 속의 한과 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는 이어서 자신의 가족 소개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개인 사업을 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목을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손끝에서 볼펜이 미끄러졌습니다. 회장은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지원자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아들 한도윤, 그 이름은 그가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그날 이후 그는 가족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자 서연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임원 한 명이 말을 걸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방금 그가 느낀 감정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흔적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면접 명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글자가 살아 움직이듯 그 이름은 그의 가슴 속에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찔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을 지금 당장 보내요. 짧고 단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잠시 뒤 인사팀장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손짓으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면접 서류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지원자, 이력서 다시 가져와요. 모든 정보 포함해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이력서가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소, 생년월일, 가족사항.
손끝이 부 한도윤 사망에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비명, 차가운 손, 그리고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그날의 후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덮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이지? 해당 주소지,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전부 조사해요. 오늘 안에.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눈앞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 바로 그의 아들 한도윤이었습니다.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서연의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무실엔 불빛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서류 더미 옆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회장은 묵묵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모친 이름이 적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 이주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그는 그 여자를 반대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며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몇 년 뒤 들려온 비보. 이주연 서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두 개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건가 한 회장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장은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직접 식당에 내려오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비서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따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짓으로 모두 물리고 혼자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회장의 걸음이 닿자 조용한 파도처럼 웅성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껏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계산대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여기 추가 반찬 드릴게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서연이었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깔끔한 단발머리,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살짝 접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서연이 회장을 보고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래요, 수고 많아요. 짧은 인사였지만 회장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미소 속의 젊은 시절의 아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심한 듯 자리를 잡았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동료들과 웃으며 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회장은 식사를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밥을 뜨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속에서는 무언가 오래 묵은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리움이
이름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회장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연이 동료의 장난에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오래전 도윤이 어린 서연을 안고 웃던 사진 속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인사 기록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그녀의 이름 옆에 작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봐야겠다.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신제품 개발팀 말이죠. 그 팀의 향후 보고 일정 전부 내 일정에 포함시켜요. 비서는 의아했지만 그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회장이 직접 개발팀 주간회의를 참관한다는 공지가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신입 하나 보자고 저렇게 나선다고? 그 신입이 뭔가 대단한 인맥이라던데? 이런 소문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연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야근이 이어져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의 눈빛이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발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서연은 이제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내민 잃어버린 인연의 조각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의 준비를 위해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낀 서류함 속에서 낡은 파일 한 묶음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조심스레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한성그룹 임원 명단이 담긴 문서가 있었고 그중 전무이사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 알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사내 포털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15년 전 사내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경영인 한도윤, 차기 후계자로 주목 기사 제목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함께 가족과의 불화로 독립 경영을 추진하던 중 사고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그녀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검색했는데 회사 기사들이 나와. 왜 한성그룹이랑 관련된 거야? 이주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은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아빠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짧은 통화가 끝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회장은 회의실 복도를 걸으며 우연히 창밖으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서를 꾹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어쩐지 아들의 고민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었던 감정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가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 한 줄이 회장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식당에서 서연이 미소 짓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장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신입사원 한서연,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시 확인해요. 공문이 아닌 비공식으로. 비서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창밖에는 회색빛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커튼을 걷지 않은 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아직 풀리지 않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가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도윤의 미소 뒤로 희미하게 서 있던 아기 사진 속의 아기는 어쩐지 지금의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사진 위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장례식 날 비 내리던 그날의 냄새까지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놓지 않겠어. 전사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임원들과 실무진이 빽빽이 자리를 채웠고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을 마치고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새로운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방향. 그녀에게는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시각 회장은 맨 뒷줄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에게 대신 참석하게 할 행사였지만 오늘만은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결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무대 위지만 오늘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스크린에는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먼저 본다. 이 말은 제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노트 한 장의 이미지가 비춰졌습니다. 흐릿하게 적힌 문장 누군가를 믿는 것이 리더십의 시작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회장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무대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무대 앞에 다다른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입술을 떨더니 결국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회장이 회의 중에 울었대. 그 신입, 그날 발표하던 여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도윤이 어린 서연을 안고 웃고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사진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녀였구나. 며칠이 지나고 회장은 조용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그 신입사원 한서연, 오늘 오후쯤 내 방으로 오게 하게 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어조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리고 서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게. 짧은 말과 함께 봉투가 서연 앞에 놓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한도윤. 편지를 읽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10개 떨렸고 시선이 봉투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아기, 그리고 배경으로 낯익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고 그 아기가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연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서연 도윤이의 딸이지.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굳어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한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잃었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그녀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한 경영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한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더 숨길 것도 없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회장의 손이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오랜 세월의 단절을 잇는 첫 번째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주연 씨를 회사로 모시게.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은 한때 회사에서 금기처럼 다뤄졌던 존재였습니다. 점심 무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턱 앞에 선 이주연은 단정한 차림에 약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을 천천히 훑다 책상 너머의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거리감이 그 한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이주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오래 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오만했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회장으로만 생각했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윤이를 떠나게 만든 거죠.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10년 넘게 묻어둔 상처가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눈물이 한꺼번에 뒤섞인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손짓으로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게. 우리 잠시 이야기나 하지.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나는 도윤이를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했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들마저 잃었지. 이제 와서 보니 그 잘못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았구먼. 이주연은 손끝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말했죠. 언젠가는 아버지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 순간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요. 아빠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세 사람은 오후 햇살이 드는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를 지켜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오래된 별장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별장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곳은 도윤이 어릴 적 뛰놀던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낡은 벽난로 앞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주영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용서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룹의 신임 상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직원들은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하루 만들어 봅시다. 그녀의 손에는 회장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낡은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랑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날은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장례식 대신 회장이 생전 강조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함께 복지관 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는 트럭에 쌀과 물품을 실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사 대신 사람들에게 가는 날이에요. 봉사 현장에서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어릴 적 사진 속 도윤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내려와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해가 기울 무렵
서연은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펼치자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약속은 이 아이와 함께하는 내일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 문장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물든 하늘 아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어갈 차례예요. 그 말과 함께 긴 세월을 돌아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는 고요히 끝을 맺었습니다.